부산시 역점 사업인 15분 도시의 지역별 대표 과제를 찾기 위한 15분 도시 비전 투어 시즌2가 시작됐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첫 방문지로 사하구를 찾았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조사한 결과 서부산권 학생들이 동부산 학생들에 비해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청은 서부산권에 부산형 인터넷 강의를 우선 도입합니다. 올해는 3.1운동이 일어난 지 10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잊혀진 지역의 독립운동사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인근 낙동제방 벚꽃길이 불법 노점상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이 안 돼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산시 역점 사업인 15분 도시의 지역별 대표 과제를 찾기 위한 15분 도시 비전 투어 시즌2가 시작됐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첫 방문지로 사하구를 찾았는데요. 대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별 대표 과제를 찾기 위한 부산시 15분 도시 비전 투어 시즌2 현장입니다. 첫 방문지인 사하구에 박형준 부산시장과 하윤수 시교육감, 이갑중 구청장, 조경태 최인호 지역 국회의원, 지역을 대표하는 300여 명의 청준 평가단까지 총 출동했습니다. 사하구 대표 과제는 감천 천마마을 옥천 하늘길 조성 사업. 청준 평가단 투표를 통해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고지대 극경사지 좁은 골목과 계단으로 거주 주민들의 불편이 큰 곳으로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불편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건강 유지가 됐든 또 쾌적한 환경이 됐든 또 교통이 됐든 이런 것들을 자기 생활 영역에서 가까운 곳에서 멀리 안 다니고 동시에 그 가까운 15분 내의 생활권 내에서 골목과 경사지가 만남과 교류의 공간으로 정책 평가단의 많은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고지대에서 바라본 경관도 훌륭해 관광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돼 15분 도시의 가치와도 들어맞는 사업입니다. 부산시는 약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올 연말까지 사업 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 첫 비전 투어를 시작으로 나머지 15개 구군 투어를 차례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부산의 지역 간 교육 격차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서부산권 학생들이 동부산 학생들보다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교육청이 격차 해소 방안을 내놨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지역 교육 격차 해소를 본격 추진합니다. 동부산 쪽으로 오는 위장 전입 이런 문제도 어떤 행태로든 우리는 교육적 접근 방법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동부산과 중부산 초등학생의 사교육 이용 비율이 70%를 훌쩍 넘는 반면 원도심과 서부산 학생들은 50%대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스스로 공부하는 비율 역시 큰 차이를 보였는데 원도심 초등학생은 0%, 중학생은 9%로 중부산과 큰 차이를 보였고 그 격차는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방학이 되면 더욱 커졌습니다. 자기 스스로 학습하는 시간이 없이는 사설 교육기관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다. 저 서부산권의 아이들은 집에 가서 공부를 덜 한다, 결론적으로. 근데 대신에 동부산권이나 중부산권에서는 학교의 학습이 끝나면 학원에 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학습하는 시간을 통해서 자기 실력을 배양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격차 해소를 위해선 부산형 인터넷 강의를 도입해 서부산과 원도심 학생들에게 사교육비 부담 없이 수준에 맞는 학습 여건을 제공합니다. 부산형 인터넷 강의는 오는 2학기부터 서부산과 원도심 고1 학생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전체 고등학생으로 확대합니다. 주 강사가 수업을 하고 나머지 강사들은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질문에 대해서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목은 국영수이고 과목별로 약 80시간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스터디 카페형 교실을 학교마다 한두 곳씩 설치해 주말과 방학에도 개방하고 방학 기간 더 벌어지는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영어 캠프와 자기주도 학습 캠프를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육청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73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부산시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구포 지역에는 구포장터 만세운동 이전부터 교육과 자본 마련을 통해 독립운동의 초석을 다져온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청운 윤상은 선생인데요. 잊혀진 지역의 독립운동사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은행인 구포은행이 있던 자리입니다. 청운 윤상은 선생은 1909년 장우석을 비롯한 구포 유지들과 함께 구포 저축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1907년에는 지금의 구포 초등학교인 구명학교를 세워 교육 분야의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윤 선생은 백산 안휘제 등 자본가들과 함께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윤상은 선생님께서는 민족 애국 계몽운동의 선구자이셨습니다. 1919년 3.1 만세 운동을 계기로 조카인 윤현진 선생이 상해 임시정부의 재무위원장으로 참석하시는 것을 계기로 독립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셨습니다. 윤 선생은 부산 근대 역사를 대표하는 선구자로 알려져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윤상은 선생의 묘역이 있는 곳이지만 주변에는 안내표나 이정표 등이 없어 사실상 방치돼 있는 실정입니다. 잊혀진 지역의 독립운동사를 발굴하고 재조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구포장터 3.1 만세운동의 시발점은 지금의 구포일동 치안센터가 있는 곳입니다. 이 건물을 활용해 구포 지역 독립운동가와 구포장터 만세운동을 조명하는 기념관을 만들자는 주장입니다. 이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후손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부끄러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의 마지막 남은 이 보루를 이 장소를 구포장터 만세운동 기념관을 좀 건립을 해서 이 지역의 주민들한테 좀 제대로 알리고 이 지역의 어떤 역사성 이런 것들이 자라나는 학생들한테도 좋은 모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105년 전 구포장터 3.1 만세운동이 펼쳐졌던 만세거리는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3월 중순 말 이맘때면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인근 낙동제방 벚꽃길은 그야말로 벚꽃이 활짝 펴 많은 사람들이 찾곤 하는데요. 하지만 불법 노점상도 그에 못지않게 난립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사상구 낙동제방 벚꽃길, 이 벚꽃이 활짝 꽃망울을 터뜨리며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벚꽃 감상도 잠시 이내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이 벚꽃길을 따라 설치된 불법 노점상 때문입니다. 무단 점용 등 불법 행위를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이 불법 노점상들이 우후 죽순처럼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노점상 가운데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운동기구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가 하면 아예 운동기구에 끈을 묶어 놓아 이용할 수 없게 만든 노점상도 있습니다. 질서를 지키면 좋지요. 뭐 오는 쪽 가는 쪽 이래 가지고 뭐 사람들이 그래 이쪽으로 그런데 오늘 같은 날은 자전거 이쪽으로 다니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이처럼 불법 노점상이 들어선 건 4월 1일 삼락 벚꽃 축제를 앞두고 벌어진 일. 노점상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힘들어졌다며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먹고 살아야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나왔잖아요. 내 돈 있어봤네 뭐 하려고. 상황이 이렇자 관리 감독을 해야 할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난감하기만 합니다. 불법 시설물인 줄 알지만 대부분 영세 상인이기에 행정 절차를 이행하기 힘든 입장. 대신 개고장을 나눠주며 마찰을 피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개고장이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네모난 행정대집행 예고장입니다. 그거를 붙여서 즉시 철거 안 하시면
행정 대집행으로 인해서 벌금과 징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는 저희가 계고장을 붙여요. 사상구는 아예 행정 집행 권한이 없기에 불법 쓰레기 무단 투기 안내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너무 많이 넣으니까 지금 내놓으니까 관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잘 해가지고 갖고 가시라고 해놓은 겁니다. 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장사를 하겠다는 상인들. 축제 때마다 난립하는 노점상의 관광객들의 불만만 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보복 운전을 한 30대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동래구 만덕 2터널 입구에서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30대 B씨의 차량 앞을 막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 3km 구간에 걸쳐 10분간 보복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여론이 차갑습니다. 특히 노동계는 개편안 전면 폐지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부산 지역 청년 노동자들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일주일에 최장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개편안. 정부는 청년 노동자들, 소위 MZ세대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MZ세대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27일 부산에서 지역 10개 청년단체가 함께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문제를 제기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실제 이 정책을 청년 노동자들이 원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윤석열 정권이 러브콜을 보냈던 새로 지금 협의회도 지금 반대안을 들고 나왔고 민주노총의 청년 조합원들이 얼마 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항의행동을 하면서까지 반대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청년들은 법으로 보장된 연차조차 눈치를 보느라 쓸 수 없는 것이 현실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개편안처럼 몰아서 일하고 장기 휴가를 쓰라는 것은 딴 세상 이야기라 주장했습니다. 연차도 월요일이나 금요일 같이 업무가 바쁜 날에는 쓸 수 없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연장 근로를 했는데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거에 따른 휴식 시간 같은 게 따로 책정돼 있지 않은 조건인데 있는 52시간도 잘 지켜지지 않는데 69시간을 일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최장 69시간 노동 개편안에 반발이 일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며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주 60시간이든 69시간이든 다를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정부 개편안이 결국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그나마 52시간 제도가 있으니까 사업주들이 눈치 보고 최대한 이제 지키려고 하는 건데 69시간이라는 법 테두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은 어떤 사업주가 이제 부산 지역 청년단체들은 다음 달 7일 서면 일원에서 개편안 전면 폐기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온천천 생태연못은 두꺼비 산란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신기한 자연을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두꺼비 로드킬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생태환경 조사가 시작됐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박인배 기자입니다. 연제구 온천천관리사무소 근처 연못입니다. 시민들이 자주 쉽게 찾는 생태 공간입니다. 특히 2, 3월에 두꺼비가 알을 낳는 장소로 유명한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두꺼비들이 로드킬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연못 옆 산책로와 자전거길 위로 새끼 두꺼비 사체가 널려 있는 상황은 매년 반복됩니다. 지난 23일 비가 온 날에는 도로 위에서 다자란 두꺼비가 죽은 채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산책로에서 어린 두꺼비들만 많이 로드킬을 당했었고요. 이제 큰 성체는 원래 처음으로 장위에서 어제 14마리나 이제 로드킬을 당했습니다. 당하고 또 여기에는 뭐 어제 또 갑자기 도롱뇽이 나타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서식 공간.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보행로를 우회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관할구청은 일대 생태 환경을 파악하는 연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두꺼비의 먹이 자원과 행동 반경을 파악하고 특히 주요 서식지를 찾는 데 중점을 둡니다. 주거지가 있는 부분에서 두꺼비들이 출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이들이 어디서 서식을 하고 동면을 어디서 하고 주 활동을 어디서 하는 어떤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저희 본 용역의 최대 목표고 이번 조사는 내년 4월까지 진행하는데
전문기관이 현장 조사와 함께 환경단체의 자문도 참고합니다. 구청은 두꺼비 로드킬 예방책을 비롯한 생태 보존 방안을 찾고 결과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환경단체에서 이게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셔가지고 시에 주민참여 예산을 신청해 주셨고 그 예산이 반영돼서 저희가 이제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나중에 또 이제 이 다른 지자체에도 보실 수 있게끔 공유를 할 생각이고요. 수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두꺼비 로드킬 문제. 효과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박인매입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시가 지난 24일 2030 월드엑스포 예정 부지인 북항 재개발 현장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섰습니다. 해수부는 엑스포 유치를 위해 북항 2단계 부지 조성 등 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도 북항 재개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해수부와 함께 투자 유치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사하발전협의회는 2030 월드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사하희망음악회를 지난 24일 을숙도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열었습니다. 이날 음악회는 아르고윈드 오케스트라와 사하구 소년소녀 합창단의 영화 OST 등 시민들에게 친숙한 음악으로 재밌는 해설과 다양한 구성으로 진행됐습니다. 강서구의 명지동 오션시티 중앙상가 공공보행로 환경 개선 사업이 부산시 2023년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구, 시설 등 공간과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는 공모 선정으로 12억 5천만 원을 확보해 명지동 오션시티 중앙상가의 좁은 보행로 바닥과 단차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남구는 부산시가 주관하는 청년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돼 3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청년 프로그램 지원과 청년 거리예술 활성화 사업, 그리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는 청년 콘서트 개최 사업 등입니다. 남구는 청년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해 운영하고 청년 예술가들을 위한 버스킹 공연과 장애인 아동시설을 방문하는 노래교실 등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바다를 움직이는 파도처럼 세계를 움직이던 부산이 더 큰 향해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를 부산 북구가 전 국민과 함께 응원합니다. 2030 월드 엑스포 부산에 유치 2030 월드 엑스포 부산 2030년 부산에서 세계 각국의 과학, 기술, 문화의 새로운 미래상이 펼쳐집니다. 한국의 도시 부산에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의 부산 북구가 온 국민의 마음을 담아 응원합니다. 2030 월드 엑스포 부산에 유치해! 부산의 희망 2030 월드 엑스포 북구에도 함께하겠습니다. 2030 월드 엑스포 부산에 유치해!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북구 금곡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4일 금곡동 새마을 분여회 회원들이 2030 부산 세계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봄맞이 도시 환경 정비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서구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해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지로 4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동대신 1동 1원에 올해부터 5년간 약 45억 원을 투입해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영구 광안사동 행정복지센터는 광안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한
초인종 인터폰을 설치해주는 사업을 추진해 3월 현재 4개 세대의 지원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광역시 체육회는 지난 23일 제104회 전국 동계체육대회 부산선수단 해단식과 함께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개최된 제104회 전국 동계체육대회에서 부산광역시 선수단은 금 10개, 은 7개, 동 18개, 총 35개의 메달을 획득해 16년 연속 종합 5위라는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부산 남구체육회는 지난 23일 그랜드 모먼트 오페라홀에서 체육인과 내빈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춘식 남구체육회장 취임식을 갖고 민선 2기 남구체육회의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3월 29일) 생활지수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입니다. 미세먼지 지수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 피부가 거칠어지지 않도록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기 예방을 위해 비타민을 섭취해 주시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비 소식은 없어서 우산은 지참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빨래와 세차를 하셔도 좋은 날씨입니다. 작은 불씨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외출을 하신다면 맑은 하늘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밤에는 실내 온도와 습도를 확인해 주시고 숙면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